어머님, 제발요. 우리 부모님 체면이 있어요. 어머님 차림은 어때요? 저기 하객들 보세요. 어머님, 제발요. 며느리가 저를 공연장 밖으로 밀어내던 순간 오페라 하우스의 모든 불이 꺼졌습니다. 제 손이 스위치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새벽 5시 30분, 저는 항상 같은 시간에 눈을 뜹니다. 시계 알람이 울리기 전에요. 낡은 회색 손목 시계의 초침 소리가 어둠 속에서 또각또각 들립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제 손목에 채워준 시계입니다. 23년 전 그이가 떠나기 일주일 전의 일이지요. 복례 씨, 이거 하나면 평생 쓸 수 있어요. 비싸지 않아도 좋은 물건은 오래 갑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선합니다. 새빵 부엌에서 보리차를 끓입니다. 평수로 치면 12평 남짓한 이 집에서 이제 7년째 살고 있습니다. 월세는 40만 원. 관리비 포함하면 5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국민연금으로 충분히 낼 수 있는 금액이지요. 아들 도연이는 이 사실을 모릅니다. 제가 월세도 못 내서 쪼들린다고 생각합니다. 며느리 가온이는 더더욱 그렇게 믿고 있고요. 어머님, 이번 달은 좀 빠듯해서요. 다음 달에 꼭 보내드릴게요. 도연이가 전화로 말할 때의 목소리를 저는 압니다. 미안한 반, 귀찮은 반이 섞인 그 톤을요. 저는 매번 같은 대답을 합니다. 괜찮다, 엄마 먹고 살만해. 너희 살림 챙겨. 거짓말은 아닙니다. 저는 정말 먹고 살만합니다. 다만 제가 어떻게 먹고 사는지를 굳이 말하지 않을 뿐입니다. 낡은 가죽 지갑 안쪽 주머니에는 몇 가지 물건이 들어 있습니다. 남편 사진이 붙은 주민등록증, 복사본, 병원 진료 카드 2장, 그리고 하나 더, 퇴색한 플라스틱 카드 1장입니다. 한빛문화재단 시설관리 협력자 출입증 발급일 2003년 5월 12일 신복내. 22년 된 카드입니다. 플라스틱 표면이 닳아서 글씨가 거의 지워졌지만 아직도 작동합니다. 1년에 한두 번 저는 이 카드로 한빛 오페라 하우스의 직원 출입구를 지나갑니다. 아무도 모르게요. 청소하러 가는 척 혹은 자원봉사 신청하러 가는 척 건물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진짜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지하 3층 시설관리실 옆 작은 자료 보관실. 거기에는 창립 당시 문서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한빛 오페라 하우스 토지 기증 계약서, 기증자 신복내. 기증일 2003년 4월 18일 조건 익명 유지, 창립 기부자, 안전 권한 보유. 23년 전 저는 이 땅을 재단에 넘겼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은 돈으로 산 공장 부지였습니다. 재개발 지역으로 묶이면서 값이 10배 뛰었지요. 그 돈이면 아들 대학 등록금을 10번도 더 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복례 씨, 우리 이 땅으로 사람들에게 뭔가 남깁시다. 공장 굴뚝 연기 대신 노랫소리가 나는 곳을요. 남편의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립니다. 며느리 가온이입니다. 어머님, 저예요. 다음 주 토요일에 저희 어머니 칠순 잔치하거든요. 한빛 오페라 하우스에서요. 목소리가 들뜹니다.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다는 말투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재단이랑 아는 분이 계셔서 특별히 대관 받았어요. 오페라 갈라 공연도 있고 로비에서 뷔페도 하고요. 하객이 100명 넘게 올 거예요.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대답합니다. 그래, 좋겠구나. 그런데 어머님, 가온이의 목소리가 미묘하게 변합니다. 죄송한데 어머님은 그날 안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척들이랑 하객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어머님 차림이. 그러니까 실례지만 좀 수수하시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체면을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전화를 끊은 뒤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수수한 차림. 그 말이 뜻하는 바를 모를 리 없습니다. 가난해 보인다는 말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지요. 저는 지갑에서 구겨진 명함 한 장을 꺼냅니다. 박재문 한빛문화재단 시설안전이사. 23년 전 토지 기증 당시 재단 실무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이사가 되었지요. 제 정체를 아는 단 3사람 중 한 명입니다.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이다가 저는 명함을 다시 지갑에 넣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그 대신 서랍 깊숙한 곳에서 갈색 폴더 하나를 꺼냅니다. 한빛문화재단 연간 감사보고서 내부용 2024년 회계연도. 1년에 2번 저는 재단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공개 자료를 출력합니다. 그리고 비교합니다. 제가 23년 전에 작성했던 창립 기부자 보호 규정 조항과요. 제7조 창립 기부자는 재단 운영에 관여하지 않으나 건물 안전 및 비상 상황 시 시설 폐쇄 권한을 보유한다. 이 조항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제가 확인했으니까요. 다음 주 토요일 며느리의 장모 칠순 잔치. 저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그 건물에 갈 것입니다. 그날 밤 불을 끄는 사람은 제가 될 줄 알았습니다. 당신이라면 여기서 그냥 참겠습니까? 토요일 저녁 6시 택시에서 내립니다. 한빛 오페라 하우스 정문 앞입니다. 붉은 카펫이 깔린 계단 위로 드레스와 턱시도를 입은 사람들이 오르내립니다. 입구에는 대형 화환이 줄지어 서 있고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이영선 여사 고이연, 가족과 함께하는 오페라의 밤. 저는 검은색 긴팔 블라우스에 면 바지를 입었습니다. 낡지 않고 깨끗하지만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손에는 흰 봉투 하나를 들었습니다. 축의금 10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샹들리에 반짝임. 계단을 오르는데 누군가 제 팔을 잡습니다. 어머님? 며느리 가온이입니다. 금색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를 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목소리를 낮추지만 떨립니다. 당황과 분노가 섞여 있습니다. 축하하러 왔다. 저는 봉투를 내밉니다. 장모님 칠순이라며. 인사 한번 드려야지. 지금 정말, 진짜. 가온이가 제 팔을 더 세게 잡습니다. 손톱이 피부에 닿는 느낌입니다. 어머님, 제발이요. 우리 부모님 체면이 있어요. 어머님 차림이 어때요? 저기 하객들 보세요. 다들 명품 입고 오셨어요. 어머님은 말끝을 흐립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 다음에 나올 말을요. 어머님은 가난해 보여요. 그때 위에서 누군가 내려옵니다. 가온아, 뭐하니? 손님들 다 기다리는데. 가온이의 어머니, 이영선 여사입니다. 보라색 한복을 입고 금박 놀이개를 달았습니다. 저를 보더니 눈을 가늘게 뜹니다. 어머, 이분이 저희 시어머니세요. 가온이가 황급히 대답합니다. 아, 그러세요? 이영선 여사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그 시선이 제 블라우스 깃, 면바지, 낡은 구두에 머뭅니다.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갑니다. 바쁘실 텐데 이렇게까지 오실 필요 없으셨는데요. 가온이가 말 안 했나 봐요? 말했습니다. 그래도 축하는 드려야죠. 봉투를 내밀자 이영선 여사가 받지 않습니다. 아이고, 됐어요. 마음만 받을게요. 그런데 목소리를 낮춥니다. 여기 초대받은 분들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리셉션 데스크에서 명단 확인해요. 혹시 성함이 명단에 없을 겁니다. 제가 대답하자 이영선 여사와 가온이가 눈빛을 교환합니다. 그럼 어쩔 수 없네요. 보안상 규정이라서요. 이영선 여사가 웃으며 말합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어머님. 다음에 저희 집에서 따로 뵐게요. 가온이가 제 팔을 잡고 계단 아래로 이끕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여기 우리 아버지 회사 사람들, 재단 이사님들 다 오셨거든요. 어머님이 저렇게 계시면 계단 중간쯤에서 가온이가 말을 멈춥니다. 그리고 제 귀에 속삭입니다. 창피해요. 그 순간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로비의 웃음소리도, 음악소리도, 사람들의 발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며느리의 목소리만 귓전에 맴돕니다. 창피해요. 저는 천천히 가온이의 손을 뿌리칩니다. 알았다, 그만 내려갈게. 축하한다. 잘 지내거라. 계단을 내려옵니다. 정문을 나와 길 건너편 버스 정류장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건물을 바라봅니다. 한빛 오페라 하우스. 23년 전 이 자리에는 남편의 공장이 있었습니다. 녹슨 철골과 깨진 유리창, 페인트가 벗겨진 벽. 하지만 남편은 이곳을 사랑했습니다. 복래 씨,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 웃음소리 들리죠? 이 소리가 좋아요. 사람 사는 냄새가 나잖아요. 남편이 떠난 뒤 재개발 통보를 받았을 때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땅을 팔면 15억, 아들 뒷바라지하고 남을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재단에 기증했습니다. 단 3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첫째, 기증자 이름은 공개하지 않는다. 둘째, 건물 안전에 관한 최종 권한은 기증자가 보유한다. 셋째, 후손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 재단 측은 의아해했지만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15억짜리 땅을 공짜로 주는데 거절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지갑에서 명함을 꺼냅니다. 박재문 이사의 번호입니다. 전화를 겁니다. 3번의 신호음 뒤 상대가 받습니다. 여보세요? 재문 씨, 저 신복래입니다. 심 선생님? 목소리가 놀랍니다. 당연합니다.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전화니까요. 지금 오페라 하우스에 계시죠? 예, 행사 안전 관리 때문에 당직입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시라도 있으세요?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대로 해주세요. 목소리를 낮춥니다. 정확히 30분 뒤 오후 7시에 건물 비상점검 프로토콜을 실행하세요. 예, 그게 무슨 창립 기부자 조항 7조 안전권한 발동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재문 씨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립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시계를 봅니다. 6시 30분. 30분 뒤면 오페라 갈라 공연이 시작됩니다. 로비에는 뷔페가 차려지고 하객들은 샴페인 잔을 들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7시, 셋을 세자 불이 꺼졌습니다. 만약 정관 소등이 당신 손끝에 달려 있다면 눌러야 할까요? 오후 7시 정각. 한빛 오페라 하우스 대극장에서는 갈라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무대 위에 조명이 켜지고 소프라노 가수가 등장합니다. 객석에는 100여 명의 하객이 앉아 있습니다. 첫 번째 아리아가 시작됩니다. 그 순간 모든 불이 꺼집니다. 무대 조명, 객석 조명, 로비 샹들리에, 심지어 비상구 표시등까지 건물 전체가 순식간에 암흑에 잠깁니다. 뭐야, 정전이야? 아이 무서워. 핸드폰 불 켜봐. 객석이 술렁입니다. 어둠 속에서 핸드폰 불빛들이
하나둘 켜집니다. 그때 건물 전체에 방송이 울립니다. 한빛 오페라 하우스를 이용하시는 모든 고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남자 목소리입니다. 박재문 이사입니다. 현재 건물 안전 점검 프로토콜이 발동되었습니다. 이는 정전이나 사고가 아니며 창립 기부자의 안전 권한 행사에 따른 정규 절차입니다. 모든 분들께서는 직원의 안내에 따라 질서 있게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구는 모든 층에 설치되어 있으며 비상등이 곧 작동할 예정입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천천히 이동해 주십시오. 희미한 녹색 비상등이 켜집니다. 복도와 계단에 설치된 유도등이 깜빡이기 시작합니다. 객석에서는 혼란이 계속됩니다. 안전권한이 뭐야? 창립 기부자가 누군데? 행사는 어떻게 되는 거야? 로비에서는 더 큰 소동이 벌어집니다. 뷔페 테이블이 넘어지고 샴페인 잔이 깨집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영선 여사의 목소리입니다. 금박 한복에 진주 목걸이를 한 채 어둠 속에서 직원을 붙잡습니다. 우리 행사 어떡하라고요? 하객이 100명이 넘는데. 죄송합니다, 여사님. 비상 프로토콜은 재단 규정상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공손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지금 시설안전이사님께서 직접 지휘하고 계십니다. 일단 밖으로 나가주시면 조치하겠습니다. 시설안전이사가 누군데요? 당장 책임자 불러요. 이영선 여사 옆에서 가온이의 아버지 윤철호 씨가 휴대폰을 꺼냅니다. 내가 재단 사무국장한테 전화할게. 이게 말이 되나?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 사이 직원들이 하객들을 정문 밖으로 안내합니다. 비상등 불빛 아래 드레스와 턱시도를 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계단을 내려갑니다. 정문 밖 100여 명의 하객이 붉은 카펫 위에 어지럽게 모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고 어떤 사람은 어리둥절해합니다. 그때 건물 안에서 한 사람이 걸어 나옵니다. 박재문 이사입니다. 60대 중반 회색 양복을 입은 남자가 계단 중간에 섭니다. 손에는 서류 파일을 들고 있습니다. 한빛문화재단 시설안전이사 박재문입니다. 목소리가 정문 앞 광장에 울립니다. 오늘 발동된 비상 프로토콜은 창립 당시부터 존재해온 정당한 절차입니다. 이는 재단 규정 제7조 창립 기부자의 안전 권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윤철호 씨가 소리칩니다. 창립 기부자가 누군데요? 이름이 뭔데요? 박재문 이사가 파일을 펼칩니다. 창립 기부자의 신원은 본인의 요청에 따라 23년간 비공개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인께서 직접 공개를 요청하셨습니다. 2003년 4월 18일 한 분이 이 땅을 재단의 무상으로 기증하셨습니다. 당시 시가 15억 원의 토지였습니다. 그 기증이 없었다면 이 건물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박재문 이사가 계단 아래를 가리킵니다. 저는 버스 정류장에서 걸어 나와 광장으로 들어섭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저를 봅니다. 검은색 블라우스와 면 바지를 입은 노인. 손에는 낡은 가죽 지갑을 들고 있습니다. 창립 기부자 신복래 선생님입니다. 광장이 조용해집니다. 가온이가 입을 벌린 채 저를 봅니다. 도연이가 계단에서 비틀거립니다. 이영선 여사가 하얗게 질립니다. 저는 천천히 계단을 오릅니다. 23년 전 제 남편이 평생 일군 공장터를 이 재단에 기증했습니다. 조건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 제 이름을 공개하지 말 것. 둘째, 건물 안전에 관한 권한은
제가 보유할 것. 셋째, 제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말 것. 목소리가 떨리지 않습니다. 23년을 준비한 말입니다. 오늘 저는 제 손주의 외할머니 칠순 잔치에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제가 가난해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가진 것을 드러낼 필요를 느끼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 그 필요를 느꼈습니다. 이영선 여사 앞에 섭니다. 축하드립니다, 여사님. 고의를 맞으셨다니 경사입니다. 제 손주의 외할머니시니 제가 축하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요. 다시 봉투를 내밉니다. 10만 원이 든 흰 봉투입니다. 마음만 받으신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건물에서 여는 잔치니까요. 제 건물이니까요. 이영선 여사가 봉투를 받지 못하고 손만 떨립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다가갑니다. 가온아, 창피하다고 했지? 그래, 나는 창피한 시어머니였구나. 옷도 변변찮고 월세방에 살고 용돈도 제대로 못 보내는. 가온이가 고개를 숙입니다. 하지만 너는 몰랐구나. 내가 뭘 포기했는지, 내가 뭘 선택했는지,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저는 아들을 봅니다. 도연아, 내 어머니, 너한테는 미안하다. 내가 대학 다닐 때 더 많이 도와주지 못해서, 내가 결혼할 때 집 한 채 사주지 못해서.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는다. 내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었으니까. 저는 박재문 이사에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재개하세요. 건물은 안전합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건물에 다시 불이 들어옵니다.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무대 조명이 켜집니다.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광장의 100여 명이 저를 바라봅니다. 그 시선 속에는 놀라움, 당혹감, 부끄러움이 섞여 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와 광장을 나섭니다. 하지만 제 복수에는 제 재산이 없었습니다. 돈이 아닌 힘으로 할 수 있는 응징은 무엇일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암전을 명령하고 정체를 밝히고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통쾌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새벽 3시 저는 서랍에서 갈색 폴더를 다시 꺼냈습니다. 한빛문화재단 연간 감사보고서 내부용.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어떤 페이지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협찬금 수령 내역 2024년. 윤철호 산업개발 주식회사 2억 3천만 원 시설 리모델링 협찬. 이영선 문화예술후원회 1억 5천만 원 공연 후원. 가온이의 친정입니다. 협찬금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재단은 여러 기업과 개인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하지만 그 다음 페이지가 문제였습니다. 용역 계약 내역 2024년. 계약처 윤철호 산업개발 주식회사. 계약 내용 지하 주차장 리모델링 공사. 계약 금액 8억 원. 협찬금을 내고 그보다 훨씬 큰 금액의 공사를 수주받은 것입니다. 더 이상한 것은 그 다음 항목이었습니다. 재료비 지출 2억 원, 인건비 지출 1억 5천만 원, 기타 비용 5천만 원, 총 지출 4억 원. 8억짜리 공사인데 실제 지출은 4억 뿐입니다. 나머지 4억은 어디로 갔을까요? 저는 형광펜으로 그 부분을 표시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재문 이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어제는 고생 많으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재문 씨가 더 고생했지요.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사무국장 한서정 씨가 선생님을 뵙고 싶어 합니다. 사무국장이요?
예. 어제 일 때문에 재단 이사회가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국장이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다고 합니다. 오후 2시 재단 근처 카페에서 한서정 사무국장을 만났습니다. 30대 중반 안경을 쓴 여성입니다. 손에는 두툼한 파일을 들고 있었습니다. 신봉래 선생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녀가 공손하게 인사합니다. 저는 3년 전에 재단에 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선생님이 창립 기부자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정말 놀랐습니다. 놀란 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런 일을 할 줄 몰랐거든요. 쓴웃음을 짓자 한 국장도 따라 미소를 짓습니다. 그런데 저를 왜 만나고 싶어 하셨나요? 한 국장이 파일을 펼칩니다. 어제 이사회에서 회계감사 논의가 있었습니다. 정례 감사인데 이번에는 외부 감사까지 받기로 했습니다. 그 준비 과정에서 제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협찬과 용역 계약의 불일치입니다. 한 국장이 보여준 서류는 제가 어젯밤에 본 것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윤철호 산업개발 회사입니다. 협찬금 2억을 내고 8억짜리 공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공사비는 4억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럼 나머지 4억은 어떻게 된 거죠? 그게 명확하지 않습니다. 서류상으로는 기획비, 디자인 용역비, 안전 검사비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데 실제 증빙이 부족합니다. 한 국장이 안경을 고쳤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케이스가 한두 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 3년간 비슷한 패턴이 10건 이상입니다. 총액으로 따지면 많은 액수가 됩니다. 얼마나 되나요? 약 20억 원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20억. 그 돈이면 얼마나 많은 공연을 열 수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청년 예술가를 지원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한 국장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윤철호 씨는 재단 이사진과 인맥이 깊습니다. 이영선 여사도 여러 문화예술계 인사들과 친분이 있고요. 만약 제가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하면 제가 먼저 잘릴 겁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온 건가요? 예. 선생님은 창립 기부자십니다. 선생님이 문제를 제기하시면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저는 파일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한 장 한 장 숫자들이 이어집니다. 협찬금, 용역비, 인건비, 재료비. 그 사이사이에 숨겨진 구멍들. 국장님, 이 자료 복사본을 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탁이 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냅니다. 제 며느리 윤가온 씨에게 이걸 전해주세요. 오늘 저녁 6시에 재단 이사장실로 오라고요. 혼자서요. 저녁 6시 한빛 오페라하우스 3층 이사장실. 문이 열리고 가온이가 들어옵니다. 얼굴이 창백합니다. 어머님, 여기 앉아라. 저는 책상 너머에 앉아 있습니다. 앞에는 두툼한 파일이 놓여 있습니다. 가온이가 의자에 앉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고개를 숙입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날은 제가 너무 심했습니다. 어머님이 그런 분이신 줄 몰랐어요. 나도 내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 저는 파일을 밉니다. 이거 봐라. 가온이가 파일을 펼칩니다. 페이지를 넘기다가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합니다. 이게 뭐예요? 내 친정회사와 재단 사이의 거래 내역이다. 협찬금 내고 용역 받고 그 과정에서 돈이 샌다. 3년간 20억이다. 20억이요. 가온이의 손이 떨립니다. 저는 몰랐어요.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인걸.
알았든 몰랐든 이제 내가 선택해야 한다. 저는 가온이를 똑바로 봅니다. 내일 재단 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공개할 것이다. 외부 감사도 들어온다. 내 친정은 곤란해질 것이다. 하지만 너는 달라질 수 있다. 제가 어떻게요? 내가 아는 것을 말해라. 내 부모님이 어떤 식으로 이 일을 진행했는지, 누가 관여했는지 조사에 협조해라. 가온이가 눈물을 흘립니다. 그럼 저희 부모님은 어떻게 돼요?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고 그건 법이 판단할 일이다. 가온이가 한참을 웁니다.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봅니다. 한참 뒤 가온이가 고개를 듭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걸 다 말하겠습니다. 불을 끈 건 제가 맞지만 어둠 속에서 얼굴이 드러난 건 다른 이들이었습니다. 용서는 언제 정의와 손을 잡을 수 있을까요? 일주일 뒤 한빛문화재단 이사회 긴급 기자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재단 대강당에는 기자들과 이사진, 그리고 몇몇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단상 위에는 박재문 시설안전이사, 한서정 사무국장, 그리고 제가 앉아 있습니다. 한서정 국장이 마이크 앞에 섭니다. 한빛문화재단 사무국장 한서정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재단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최근 발견된 회계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난 3년간 재단과 특정 협찬업체 사이의 거래에서 부적절한 금액 집행이 발견되었습니다. 총 11건의 계약에서 약 20억 원의 불명확한 지출이 확인되었으며 현재 외부 감사 및 검찰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기자들이 손을 듭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업체입니까? 윤철호 산업개발 주식회사를 포함한 세 곳입니다. 해당 업체들은 협찬금을 낸 뒤 그보다 훨씬 큰 용역 계약을 수주했으며 실제 공사비와 계약 금액 사이에 상당한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재단 측의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한서정 국장이 고개를 숙입니다. 재단 내부 감독 시스템에 허점이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이에 대한 책임으로 관련 이사 2명이 사퇴했으며 앞으로 분기별 외부 감사를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그때 한 기자가 질문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하신 분이 창립 기부자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한서정 국장이 저를 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마이크 앞으로 나섭니다. 저는 신봉래입니다. 23년 전 이 재단의 토지를 기증한 사람입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저를 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서류를 꺼냅니다. 재산 기증 완료 확인서 2021년 12월. 제가 처음 토지를 기증할 때는 기부자 자격으로 안전 권한을 보유했습니다. 하지만 4년 전 저는 제 남은 재산 전부를 재단에 추가로 기증했습니다. 당시 제 계좌에 남아있던 자산은 약 3억 원이었습니다. 예금, 주식, 작은 부동산 하나. 그 모든 것을 재단 공익 신탁으로 넘겼습니다. 조건은 하나였습니다. 청년 예술가 지원에만 쓸 것. 기자 한 명이 손을 듭니다. 그럼 선생님께서는 지금 개인 재산이 없으신 건가요? 국민연금과 작은 저축이 전부입니다. 제가 사는 새방 월세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왜 그런 선택을 하셨습니까? 제 남편의 뜻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뭔가 남기고 싶다던 남편의 말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객석을 봅니다. 맨 뒤에 도연이가 서 있습니다. 제 아들에게 재산 대신 다른 것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선택의 의미를 남기고 싶었습니다. 간담회가 끝난 뒤 저는 복도에서 도연이를 만났습니다. 어머니, 도연이가 다가옵니다.
눈이 붉습니다. 제가 정말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그 땅을 팔았으면 저한테 집도 사주시고 어머니도 편하게 사실 수 있었는데. 도연아, 저는 아들의 손을 잡습니다. 엄마는 후회하지 않는다. 그 돈으로 내가 더 편했을 수도 있지. 하지만 엄마는 내가 다른 것을 배우길 바랐다. 뭐요? 돈은 쓰면 사라지지만 선택은 남는다는 것. 내 할아버지가 평생 일궈서 번 돈이 지금 수백 명의 청년들이 꿈을 키우는데 쓰이고 있다. 그게 더 값지지 않니? 도연이가 고개를 숙입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힘들지 않았다. 다만 내가 엄마를 이해하지 못할까봐 걱정했을 뿐이다. 그때 복도 저쪽에서 가온이가 다가옵니다. 도연이 옆에 서서 저를 보고 깊이 절합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일어나라. 저희 부모님이 잘못하신 건 맞습니다. 저도 몰랐다고 변명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눈을 감고 있었던 거니까요. 가온이가 눈물을 닦습니다. 검찰 조사에 협조했습니다. 제가 아는 건 다 말했어요. 부모님은 지금 조사받고 계십니다. 내가 힘들겠구나. 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잘못한 건 바로 잡아야 하니까요. 저는 가온이를 봅니다. 일주일 전 오페라 하우스 계단에서 저를 창피하다고 했던 그 사람과는 다른 얼굴입니다. 가온아, 너는 내 부모와 다른 사람이다. 그걸 기억해라. 그리고 우리 손주 잘 키워라. 내가 만든 신탁이 있다. 손주 교육비는 거기서 나온다. 너희가 손댈 수 없게 만들어놨다. 가온이가 눈을 크게 뜹니다. 신탁이요? 3억 중에서 5천만 원을 따로 떼어놨다. 손주가 20살 될 때까지 교육비로 쓸 수 있다. 단 조건이 있다. 예술이나 인문학을 공부하는 데만 쓸 것. 도연이가 제 손을 꽉 잡습니다. 어머니, 할아버지가 공장에서 번 돈이 증손자가 책 읽고 그림 그리는 데 쓰인다면 좋겠구나. 그게 진짜 유산이 아닐까? 한 달 뒤, 저는 한빛 오페라 하우스 앞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봄입니다. 건물 앞 정원에 벚꽃이 피었습니다. 저녁 시간 공연을 보러 온 사람들이 계단을 오릅니다. 손주가 제 옆에서 벚꽃 꽃잎을 주웁니다. 할머니, 이거 예뻐요. 그래, 예쁘다. 도연이와 가온이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저를 봅니다. 저는 손을 흔들어 괜찮다고 표시합니다. 우리는 아직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손주 얼굴 보러 만나는 정도입니다. 식사도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냥 공원에서 1시간쯤 산책하고 헤어집니다. 그게 지금 우리의 거리입니다. 건물 안에서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오늘은 청년 오케스트라 정기 공연이 있는 날입니다. 제 기증금으로 만들어진 청년 예술가 지원 프로그램 출신 연주자들입니다. 23년 전 남편이 이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복래 씨, 사람은 2번 죽는데요. 한 번은 숨이 멈출 때, 또 한 번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잊을 때. 저는 남편 시계를 봅니다. 초침이 또각또각 돕니다. 여보, 당신은 안 죽었어요. 저기 저 아이들 음악 소리 들리죠? 저게 당신이 남긴 거예요.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복수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창피를 주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제가 누구인지 보여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저는 사위 부모를 처벌하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재단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저는 아들에게 재산을 안 준 게 아닙니다. 다른 유산을 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손주가 제 무릎에 기댑니다. 할머니, 저 나중에 커서 피아노 배우고 싶어요. 그래, 배워라.
할머니가 도와줄게. 나이도 살림살이도 사람의 값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가난하다고 판단하기 전에 그 사람이 무엇을 선택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겉으로만 판단받았던 순간 혹은 누군가를 잘못 판단했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들려주십시오. 서로의 이야기가 서로의 불을 밝혀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어르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올리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